음식점만 70만 개. 하지만 손님을 위한 방송만 수두룩. 70만 점주를 위한 방송은 그 어디에도 없다. 늘어나는 외식 인구를 잡기 위한 마지막 해법. 대박쪽 집게, 남기는 장사의 비밀. 대쪽남 황광해가 간다. 안녕하십니까. 대쪽남의 황광해입니다. 여름철입니다.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외식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점심 메뉴도 고민이고 여름철 메뉴로 뭘 더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들 많으십니다. 오늘 사례자 어떤 분인지 우선 뵙고 과연 이분 고민 어떤 건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따라다니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자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어디서 반갑습니다. 예, 어떤 음식점 하시는지. 제가 송정동 고깃집을 운행하고 있는 변정아입니다. 김치찌개를 하다 보니까 날이 지금 더웠잖아요. 겨울철에는 김치찌개 하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시원한 음식을 찾기 위해서 이제 냉면을 고민을 좀 예.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냉면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보여주실는지 비법이라고 그러는데 네. 가서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분이니까 예. 잘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도로 비법을 뽑아낸다 그러죠? 네. 육수 뽑아내듯이 뽑아내도록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 대쪽남 두 번째 대박집은 서울 방학동에 자리한 고깃집인데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질 좋은 고기로 먼저 입소문을 탔다고 합니다. 동글동글 달걀처럼 귀여운 조명에 아기자기한 호리병도 눈에 띄네요. 소량으로 지어진 밥이 쉴 새 없이 손님상으로 내어집니다. 무형문화재에 혼이 쏙 들어간 방자유기 밥 공기. 윤이 반질반질합니다. 미네랄과 산소가 풍부한 생수 역시 손님의 목. 오직 손님을 위한 손님에 의한 손님만을 생각하는 곳인 것 같네요. 그리고 등장하는 오늘의 비법 메뉴.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냉면. 매장 운영 또한 철두철미해 보이는 나호섭 대표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예, 드디어 도봉구에 있는 갈비둥지에 왔습니다. 주변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소문자자합니다. 고기 잘하시고 특히 정식 메뉴로 냉면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 가게 와서 이제 지금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이서 우선 인사부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소개를 좀 해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예. 나오섭입니다. 변정아입니다. 예.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대구에서 갈비둥지라는 상호로 고기 전문점을 하는 나오섭입니다. 이제 서울 온 지는 작년 10월 달부터 왔는데 지금 도봉점이랑 상계점이랑 지금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점심 때 지금 냉면 몇 그릇씩 파십니까? 지금 여기는 어제 200그릇 넘었고요. 네. 저쪽은 이제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한 150그릇 정도 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비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공개하실 거죠, 오늘? 예, 당연하죠. 공개하신다 그러니까 우선 들어가서 맛보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비법 어떻게 배우실는지 이제 하나하나 배우시고 자 들어가시죠. 네. 고깃집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200그릇은 기본이라는 대박냉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바쁘게 움직이는 젓가락만 보이네요. 맛이 어떠신가요? 비빔냉면 맛있네요. 냉면 맛있게 하는 데가 드문데 맛있어요. 이거 먹고 아주 시원하게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엔 평범한 함흥냉면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대박냉면. 손님들에겐 100점이지만 아직 대쪽남의 검증이 남았습니다. 방자유기 그릇에 정갈하게 담긴 냉면. 드디어 시식대로 향합니다. 미슐랭 가이드의 3스타 맛집 선정하는 것만큼 신중해 보이죠? 물냉면도 등장하고 비빔냉면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의 차이점 아시나요? 그 차이는 바로 면발인데요. 평양냉면은 메밀의 함량이 높고 오늘 배울 함흥냉면은 전분의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쫄깃한 면발이 생명인 거죠. 함흥냉면과 찰떡궁합을 자랑한다는 떡갈비까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마셔버리네요. 자, 좋은 음식점, 대박 음식점은 나름대로 뭔가 장점이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좋은 음식 제공하고 오늘 제가 와서 굉장히 놀란 거는 이 유기그릇의 무게입니다. 굉장히 무겁고 좋은 유기그릇이거든요. 이런 그릇 사용합니다. 자, 음식들 드셨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깔끔하고 맛있게 개운해요. 제일 재밌는 게 음식에 단순히 양념을 안 쓰고 그쵸? 효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단맛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단맛이에요. 오랫동안 네. 먹어도 안 질리는 단맛이고, 그 다음에 떡갈비. 예, 네. 떡갈비. 이거 지금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만든 떡갈비고. 지금 이거 어떻게 뭐 가격을 따로 떡갈비 값을 받지도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냉면 주면서 같이 내놓는데 이것도 지금 생산 원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원가를 줄이려고 소고기 네. 같은 건 안 쓰고 네. 돼지고기만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돼지고기 사용하니까 좀 퍽퍽하더라고요. 그래서 돼지 지방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 좋은 지방. 그 지방을 상당히 함유를 해서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육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육수는 한우 사태를 삶은 물이랑 네. 그다음에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이렇게 냉장고 속에서 이렇게 냉장실 속에서 동치미를 담았다가 40일간 숙성시켜서 이제 썩는 거죠. 혼합시키는. 동치미하고 그다음에 사태, 예, 한우 육수를 해서 섞는다. 네. 사골도 조금 들어가고 사골 육수. 근데 굉장히 단맛이 나거든요. 아주 기분 좋은 단맛이 나는데 네. 뭔가 하여튼 효소가 들어간 굉장히 새콤하면서도 그렇게 물리는 맛이 아니에요. 괜찮고 손님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네, 뭐 컴플레인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비빔 이 양념은 제가 지금 여지껏 냉면을 먹어봤지만 왜 딴 데에서는 이렇게 조미료가 들어가서 많이 이렇게 느끼한 맛이 나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양념이 너무 상큼해요. 그러니까 여기 양념이 참 너무 잘 어울려집니다. 좀 이제 상세하게 어떤 양념을 쓰시는지 이거 아시다시피 쉽게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FTN 즐겨보시는 외식업체 사장님들 귀한 기회니까 잘 눈 열고 귀 열고 한번 보십시오. 자, 좀채 열지 않는 공간이 어느 외식업체나 주방입니다. 주방에 이 집 대박의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쪽으로 가서 어떤 비법들을 사용하시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자, 외식업체 비밀의 공간입니다. 모든 비법들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주방까지 들어왔습니다. 나 대표님 자신만만하게 공개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음식 맛은 장맛이라고 그러는데 외식업체 음식 맛은 양념 맛이 중요합니다. 그 양념 어떻게 만드는지, 육수 어떻게 뽑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대쪽남 첫 번째 비법 반죽. 반죽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고구마 전분인데요. 네. 얘를 이렇게 많이 넣으면 네. 이렇게 넣고 하니까 한 3번 정도 넣어요. 3번 정도. 이게 익반죽은 물이 끓는 거를 넣어야지 이렇게 반죽이 되거든요. 찬물을 넣으면 얘는 반죽이 안 돼요. 그래서 전분할 때는 끓는 물을 넣고 네. 메밀할 때는 찬물을 넣어도 되고 끓는 물을 넣어도 되고 그래요. 항상 끓는 물을 그냥 조금씩 부어주면 돼요. 이거 정말 쉽거든요. 이거는. 함흥냉면 반죽의 포인트는 끓는 물을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켜보고 한 몇 번을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한 반죽하는 데는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려요. 15분에서 20분.
고구마 전분과 펄펄 끓는 물 외엔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을 한 번에 넣어버리면 번죽이 될 수 있죠. 꼭 조금씩 봐가면서 넣으세요. 잘 치대진 반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새하얗고 뽀얀 속살이 찹쌀로 만든 새알심 반죽 같네요. 손으로 뜯어봐도 그 찰기가 느껴집니다. 탱글탱글 쫄깃한 면발을 인원수에 맞게 정량으로 잘라내는데요. 하지만 반죽 비법,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끓는 물에다 넣고 한번 코팅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한 5초에서 한 8초 정도로. 예, 이러면 됐어요. 이러면 아까보다 면이 훨씬 더 매끌매끌해서 살짝 익었거든. 그죠? 그럼 얘를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이렇게 담그면 돼요. 이렇게 보관하면 돼요. 대쪽남 두 번째 비법, 면 볶기. 면을 한번 뽑아볼게요. 네. 이게 이제 한 4인분 정도 돼요. 네. 불을 일단은 켜서 이렇게 물이 끓고 나면 전부는 끓는 물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당면같이 딱 되거든요. 매끌매끌하네. 그러니까 팔팔 끓는데 떨어지면 면이 까매져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끓었잖아요. 네. 딱 끓었을 때 한 바가지를 이렇게 싹 부어주면 물이 조져앉아요. 이렇게 살짝 네. 조져앉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삶을 딱 잘라주면 그렇지. 한번 찌개 뜯어주고 던지는 거는 몇 분인가 하면 30초 안에 30초 안에. 얘가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하얀색에서 약간 그죠? 네. 색깔이 바뀌죠. 대부분. 네, 네. 여기는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손을 탁 집어넣으면 안에는 온도가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드려서 흔들어갖고. 예, 완전히 차게 한 다음 그다음에 이제 냉각기로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냉각기로 이렇게. 여기는 밑에는 다 얼음이에요. 아, 예. 이게 자체가 냉동이거든요. 손이 식을 때까지 막 이렇게 하면 면발이 쫄깃쫄깃해지고 그런데 바라보는 표정이 밝지만은 않네요. 쫄깃하지만 질기지 않고 탱탱한 이 생면. 반죽기도 없고 제면기도 없다면 그림의 떡일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까지 네, 사용하셨던 게 생면입니다. 네. 근데 이게 하루에 뭐 100그릇, 200그릇 이상 팔질 않으면은 실제적으로 외식업체에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완전 건면은 아닌데 어쨌든 업체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계를 하지 않더라도 이 면을 사용하시면은 한결 편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100그릇 정도 되지 않으면 혹은 50그릇 이상이라도 되지 않으면은 대부분 이렇게 대량으로 제조돼서 나오는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도 요즘은 굉장히 좋아져서 외식업체에서 사용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어요. 다행입니다. 100% 전분으로 만든 생면을 급속 냉동시킨 제품이 있다네요. 그럼 이 겉면은 몇 초 동안 삶아야 할까요? 생면이랑 똑같네요. 30초 내로 삶아주세요. 헹구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대쪽남 세 번째 비법, 양념장. 지금부터 비빔냉면 다대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생수를 550g. 간장 500g에 생수 550g이 들어갑니다. 물엿도 넣어주시고요. 백설탕 500g이 들어갑니다. 젖어주고 사이다와 참기름도 들어갑니다. 80g 참기름. 볶은 고춧가루라 해야 돼요. 볶은 거요? 예. 그래야지 입에 안 씹히니까. 이건 갈은 오이인가요? 오이가 들어가면 이 식감을 이렇게 확 당겨준대요. 오이가. 예. 그래서 오이를 좀 많이 넣었어요. 간마늘, 배. 간양파, 간배. 간배, 예. 간오이. 간오이. 예. 채소 과일을 아낌없이 넣네요.
채소 과일들이 확실히 좀 감칠맛을 당겨줍니다. 그리고 꼭 들어가야 하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개복숭아 요소입니다. 아, 예. 우리가 이제 산복숭아죠. 산복숭아인데 이 익기 전에 6월 한 10일 정도에 따서 한 2년 전에 담아놓은 겁니다. 예. 얘가 들어가면 고춧가루내나 뭐 이런 게 빨리 없어지고 발효가 빨리 되는 거죠. 그리고 설탕도 좀 덜 쓸 수 있고, 예, 얘가 많이 달거든요. 냄새도 줄여주고 예. 네. 말하자면 저도 여러 군데 다녀도 삼복숭아 효소는 처음 보거든요 오늘. 네, 처음 그래서 들어서. 이게 이 집의 비법이라면 비법이니까 맛부터 우선 한번 보고. 예. 예. 맛을 한번 많이 답니다. 달고 새콤하고 음. 감칠맛이 나는. 예. 면수 넣겠습니다. 넣고 이렇게 해서 얘를 잘 젖어주면 됩니다. 처음에 보면 물이 왜 이리 많지? 다 만들어 놓은 거, 얘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죠? 얘랑은 좀 막 다른 것 같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저어주면 뻑뻑해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비법 육수. 질 좋은 한우 사골이 필요합니다. 커다란 무쇠솥에 핏물을 안 뺀 한우 사골을 그대로 넣는다고 하는데요. 질 좋은 한우 사골은 특유의 누린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핏물을 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리 물에 담궈 핏물을 빼버리면 오히려 사골 특유의 진한 깊은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육수를 내는 물은 무조건 생수. 생수와 사골 단 두 가지가 이 집 육수의 비법입니다. 이제 끓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검게 응고된 핏덩어리가 떠오르면 살짝 건져주셔야 합니다. 핏물을 정성스레 걷어내면 육수 만들기도 끝! 자, 지금까지 냉면, 면 뽑는 것, 양념 만드는 것 대략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여름철에 외식업체들에서 매출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품목 비빔냉면, 물냉면 다 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선 육수 부분 어떻게 하는지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냉면 육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함흥냉면 육수는 사골 육수에다가 소고기 사태를 삶은 어떤 육수를 준비해 두고 예. 그다음에 한 30일 정도 이렇게 숙성시킨 동치미 육수를 서로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섞는 게 섞어서, 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사골 고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골 고르는 법 아십니까? 조금 헷갈려요. 사골 이거 전문가들도 참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단순히 사골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사골의 종류에 따라서 나오는 육수의 양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하고 헛갈리는 부분 예. 사장님 오늘 가르쳐 주신다니까 예,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한우 거세랑 한우 암소랑 그다음에 수입산이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입은 안 쓰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촬영 때문에 준비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여기서 보면 암소는 이 보면 뼈가 이렇게 작아요. 예. 근데 암소는 한 3년이나 4년짜리 정도까지는 육수가 잘 나오는 편인데 그 후로도 계속 이렇게 있거든요. 7년, 8년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국물이 안 나요. 그래서 암소를 고를 땐 얘가 몇 살인지 얘가 뭐 그런 건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거새우를 많이 씁니다. 아, 이거. 예.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암소고 얘가 수입산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얘가 좀, 그죠? 불편하죠. 자, 비빔냉면 배우러 오셨다가 뭐 여러 가지 다 보셨는데 네. 어땠습니까 오늘? 좀 어렵긴 했는데 되게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지금 딱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 보람 있게 가는 그래서 저희 손님들한테 잘 해줄 수 좋은 음식 좋은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해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배워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보람 있고 예. 인사를 한번 하셔야 너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뭐 솔직히 이야기를 다 해주셔서 이렇게 비법 공개하고 이 집도 계속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너무 공개 잘 해주셨고 자상하게 다 가르쳐 주셨고 진행하는 저도 마음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외식업체들 여름 넘기기 참 힘듭니다. 이제 계절별로 불경기로 들어가는데 여름 한철 좋은 메뉴로 손님들한테 좋은 음식 대접하고 대박 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매출 1등 공신 함흥냉면 만드는 비법 속성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대쪽남 비법 하나, 반죽인데요. 면은 100%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야 쫄깃하고 탱탱합니다. 생면을 뽑을 여건이 안 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값비싼 반죽기와 기계가 없더라도 함흥냉면의 맛을 구현하는 냉동 생면들이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요. 대쪽남 비법 둘, 면볶기입니다. 전분면은 펄펄 끓는 물을 엄청 싫어한대요. 끓는 물에 찬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세요. 잠잠해졌을 때 면을 내려주면 됩니다. 생면이나 냉동면도 삶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30초 내외, 26초에서 7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삶아진 면은 그대로 찬물에 한 번, 얼음물에 또 한 번 헹궈주세요. 손이 시리다 싶을 정도로 헹궈주시면 면볶기도 완성입니다. 대쪽남 비법 셋, 양념장인데요. 회는 준비하셨나요? 정말 1급 비법입니다. 진간장 5kg에 생수 5.5kg을 부어주시고요. 물엿 3.5kg, 설탕도 5kg 넣어서 잘 저어줍니다. 톡 쏘는 맛을 담당하는 사이다는 1.8L, 고소한 참기름 650g, 식초는 120g이 필요하고요. 고춧가루는 꼭 입자가 고운 걸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 양은 4.5kg입니다. 통깨는 400g, 간양파와 가름배는 각각 2kg씩 넣습니다. 여기에 시원한 맛을 담당하는 간 오이 2kg과 개복숭아 효소 3kg, 대파 25개를 곱게 다져서 넣어주시고요. 간마늘 1kg, 약간의 소금과 후추까지 넣어주시면 비빔장도 완성입니다. 대쪽남 비법 넷, 육수 만들기입니다. 우선 사골 고르는 법입니다. 거새우의 사골을 사용하는데요. 뼈의 크기가 크고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게 질 좋은 한우 사골입니다. 살점이 많지 않고 하얗고 매끄러운 뼈를 골라주세요. 사골의 핏물은 빼실 필요가 없습니다. 통째로 넣은 후 삶아내면 자연스럽게 검붉은 핏찌꺼기가 뜹니다. 그럼 그때 떠오른 찌꺼기들만 정성스럽게 제거해주세요. 아시겠죠? 뭐 비법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식당이 없었어요. 다 CC만 했고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 여기저기 가서 많이들 물어보고 했어요. 근데 막상 여기는 선생님께서 진짜 진실적으로 다 공개를 해주셔서 진짜 저한테는 큰 보람이 되었고 너무 뜻깊은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 산업. 하지만 성공의 장벽은 높기만 합니다. 저희 대쪽남과 함께라면 그 장벽도 언젠간 허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대쪽남이 전해드린 비법, 사장님들 마음에 쏙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쪽남은 70만 외식업 점주들의 매출이 하늘 높이 치솟는 그날까지 뛰고 또 뛰겠습니다. 대박쪽 집게 남기는 장사의 비밀,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주세요.